그 식사 이외에는 드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욕은 돋아서 많이 먹지만 반대로 이제 자꾸 살은 빠지는 체중 감소가 동반이 되게 됩니다. 태아라든지 어린아이에 있어서 부족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장애가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유방갑상선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과 이진아입니다. 사실 갑상선 호르몬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이제 보일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르몬 기능이 이제 정상적으로 잘 분비가 되면 보일러가 이제 적절한 시기에 추우면은 좀 많이 돌아가고 더우면 좀 적게 돌아간다든지 해서 몸을 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 장애가 이제 생기게 되면은 보일러가 잘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든지 또는 반대로 보일러가 너무 많이 돌아가게 돼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태아라든지 이제 어린아이에 있어서 이제 호르몬이 이제 성장과 발달, 뇌나 심장이나 뼈나 근육 쪽의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성장기 때 이게 부족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진증과 저하증이 있는데, 너무 이제 과하게 되는 경우를 항진증이라고 하고, 보일러가 많이 이렇게 틀어지기 때문에 날씨가 이렇게 덥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땀이 많이 나고 너무 덥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다든지 숨이 차다든지, 식욕은 돋아서 많이 먹지만 반대로 이제 자꾸 살은 빠지는 체중 감소가 동반이 되게 됩니다. 이제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항상 춥게 되고 사람이 기운이 없고 의욕도 떨어지고 몸이 자꾸 붓고 졸리고 처지고 땀도 잘 나지 않고 잠이 많아지고 영양소를 이용하지가 않기 때문에 식욕도 없고, 그렇지만 반대로 몸은 부어서 계속 체중은 증가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이 항진증과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다 비슷한데요. 가장 흔한 원인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우리 몸을 공격하는, 잘 아시는 류마티스 같은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로 이제 생기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갑상선 암을 이제 지켜봤더니 크기가 커진다든지 그런 게 없어서 착한 암이다, 지켜봐도 된다라고 하는 반면에,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라든지 또 위치가 안 좋아서 신경이라든지 주변에 장기에 붙어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런 갑상선 암 환자들 중에서도 약 20%에선 나중에 재발이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수술이 겁나고 수술을 미루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정기적으로 이제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에 이제 관여를 하는 것이 요오드인데, 미역이라든지 해조류에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밖에도 우리가 먹는 소금이라든지 우유, 달걀 이런 것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서 요오드 섭취가 이제 거의 1위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이 요오드가 부족할 거라는 걱정은 사실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렇지만 결핍이 된 지역이라든지 또 너무 과다하게 먹는 지역에서는 양쪽 군에서 모두 갑상선 기능 저하나 항진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식사 이외에는 드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갑상선 기능 장애가 이제 80%에서 여자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 40대에서 60대 중년 여성이 거의 7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중년 여성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갑상선 호르몬 장애가 중년의 갱년기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꼭 병원을 방문을 하셔서 적절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피검사로 간단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분비계의 교란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이 내분비계에는 갑상선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고엽제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호르몬에 만들어내는 물질인 요오드의 흡수가 안 되도록 갑상선 그 세포막에 작용을 해서 요오드 자체가 안으로 들어오지가 않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 생성 자체가 어렵고, 또 어렵게 만들어낸 호르몬이라고 해도 호르몬이 이제 몸에 있는 세포에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세포가 작용하는 것을 또 억제를 함으로써 두 가지 기전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나타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예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기는 어렵지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피검사로 초기에 쉽게 발견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 꼭 잊지 말고 잘 하시고요. 그때 이제 체크하는 그 호르몬 기능 검사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하셔서 빠른 치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똑똑한 정책 브리퍼. 갑상샘 기능 저하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는 고엽제. 고엽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보훈제도가 마련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볼까요? 고엽제 후유증 보훈제도란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고엽제와 관련한 질병 발생 시 환자 본인과 이세 환자에 대한 지원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월남전에 참전했거나 남방 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전방 복무 환자,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와 유족입니다. 지원금도 발생되는데요. 후유의 증수당으로 매월 최대 111만 9천 원, 후유증 2세 환자 수당은 매월 최대 199만 3천 원입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보건소 혹은 보건진화청에 등록 신청하면 되고 진행은 보훈병원 검진을 통해서 등급을 받는 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예우보상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